여러분은 한국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온 참전 용사들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오직 이 나라만이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미사일에서 나온 유독가스 때문에 폐가 손상돼 아직까지도 힘듭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쟁이 다시 나면 지금도 가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했던 먼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아프리카 어느 한 나라 젊은이들은 망설임 없이 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그들에게 돌아간 건 훈장도, 연금도, 뉴스 한 줄도 아닌 침묵과 망각뿐이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른 그들이 지켜낸 그 나라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보낸 마음의 답장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한국전쟁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잠시만요. 그 사진은 무엇인가요? 저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낡은 흑백 사진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에티오피아 북서부 오지 마을에서 진료를 하던 중이었죠. 열병으로 쓰러진 노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주머니에서 우연히 떨어진 사진이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모습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제 이름은 클레어 윌리엄스입니다. WHO 소속 국제보건 전문의로 일하며 세계 곳곳의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시애틀 출신으로 감염병과 수인성 질환이 제 전문 분야죠. 노인은 고통 속에서도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타페세 아일레. 그의 손녀인 젊은 여성이 다가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마리암 아일레예요. 할아버지가 항상 간직하시는 사진이에요. 옛날 이야기인데 아무도 믿어주진 않았죠. 마리암은 마을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이분은 제 증조할아버지세요.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하셨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전쟁에 에티오피아가 참전했다고요? 마리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공식 기록도 없고 가족 내에서만 전해지는 이야기죠. 진료 후 마리암의 학교를 방문했어요. 열악한 환경의 교실 한쪽엔 빈 물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길어오는 통이에요. 물을 구하러 가느라 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저는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한국계 미국인 제인 박이 생각났어요. 그녀가 들려줬던 할아버지의 부산 피난 이야기가 이 낯선 마을에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진료소에서 만난 아이들 대부분은 탈수 증상을 보였고 일부는 수인성 질병에 감염되어 있었어요.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오염된 물이었죠. 이곳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깨끗한 물이요. 아이들은 수업보다 물 길러 다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마을에 필요한 것은 구조적인 해결책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잊혀진 역사도 함께 밝혀질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병사의 후손을 만났어. 창밖 별빛 아래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마을에 깨끗한 물을 가져다주는 일과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는 일, 두 가지 모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요. 아침 일찍 진료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환자는 6살로 보이는 소녀였죠. 탈수 증상이 심각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나요? 소녀의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사흘 전부터요. 물을 마신 후에 계속 설사를 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건강 문제 대부분이 오염된 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아이들은 물을 길러 먼 거리를 걷고 그마저도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마시며 질병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마리암이 진료소를 찾아왔어요. 오늘 학교에 온 아이가 절반도 안 돼요. 대부분 물을 구하러 갔거나 아파서 못 왔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에겐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저녁에 마을 원로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러 차례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다고 해요.
클레어 씨, 당신도 곧 떠나겠죠? 한 원로가 체념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텐트로 돌아와 제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제인, 도움이 필요해. 한국 정부나 국제 원조기관에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 제인은 말했습니다. 코이카라는 한국 국제협력단이 있어. 아프리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제가 물었어요. 제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타페세 아일레의 이야기야. 한국전 참전용사의 후손들이 겪고 있는 물 문제라면 관심을 가질 거야. 다음 날 마리암과 함께 타페세 아일레의 가족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코이카에 공식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마을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코이카에서 수자원 조사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팀장은 박지훈이라는 엔지니어였습니다. 마리암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인가요? 누군가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다는 건가요? 네, 마리암. 당신 증조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나 봐요. 그날 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의료는 생명뿐 아니라 기억도 지켜야 한다는 제 신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과 에티오피아, 그리고 제가 태어난 미국을 잇는 기억의 다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코이카 조사팀이 도착하기 하루 전,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환영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 건물을 청소하고 간단한 환영 표지판도 만들었어요. 마리암은 아이들에게 손님을 맞이할 때의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와요. 타페세 할아버지가 지켰던 나라에서 오는 분들이죠. 다음 날 오전 먼지를 일으키며 세 대의 차량이 마을에 도착했어요. 백색 유니폼을 입은 4명의 한국인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코이카 수자원 개발팀 책임자예요. 저는 박지훈과 악수를 나누며 환영했습니다. 그는 30 중반으로 보였고 친절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팀원들을 소개한 후 지훈은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이 지역의 지하수 현황을 조사한 후 가장 적합한 우물 위치를 결정할 거예요. 약 2주간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환영식 자리에서 마리암이 타페세 아일레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군복, 확실히 한국 전쟁 당시 군복이네요. 국방부에 확인을 요청해도 될까요? 마리암은 기꺼이 동의했어요. 지훈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찍어 한국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날부터 코이카 팀의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지하수 탐사 장비를 들고 마을 주변을 돌아다녔죠. 저는 매일 그들과 동행하며 의료 상담도 계속했습니다. 지훈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그는 수자원 전문가였지만 한국 전쟁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 부대는 캔바이 포스라고 불렸어요. 총 3,200명이 참전했고 121명이 전사했죠. 한국 사람들은 이를 잊지 않고 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지훈에게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하 50m 지점에 풍부한 수맥이 있어요. 마을 근처에 우물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도착했어요. 국방부에서 타페세 아일레의 기록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1951년 5월 7일 부산에 도착했고, 그해 9월 14일 강원도 양구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마리암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의 오랜 이야기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정말 거기 계셨던 거예요. 우리 가족 이야기가 진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제인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이 이야기를 알리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영상에 자막을 달아 공유하자는 제안도 했죠.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저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기억의 강물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흐름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클레어, 이것 좀 보세요. 지훈이 노트북을 들고 제 텐트로 뛰어왔습니다. 화면에는 한글로 된 이메일이 열려 있었어요.
그의 표정만 봐도 중요한 소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자세한 정보를 보내왔어요. 타페세 아일레 병장은 7번 소대 소속이었고 양구 전투에서 소대원 3명을 구하고 전사했다고 합니다. 은성무공 훈장 추천 기록도 있어요. 마리암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수업 중이던 마리암은 우리를 보자 아이들에게 잠시 자습을 지시하고 나왔어요. 지훈이 전해준 소식을 듣자 마리암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타페스의 사진을 매만졌어요. 할아버지, 당신은 영웅이었군요. 우리가 항상 믿었던 대로 마리암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 타페스 아일레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노인들은 예전에 들었던 참전 이야기들을 꺼내놓았고 젊은이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들었습니다. 잊혀졌던 역사가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지훈은 더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국방부 보훈처에서 타페스 아일레의 가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참전용사 유가족 명부에 등록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단순한 우물 사업이 아니게 됐어요.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 연결을 되살리는 프로젝트가 됐죠. 저는 제인에게 전화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레어, 마리암과 함께 영상 메시지를 만들어봐. 내가 한국어 자막을 달아서 소셜 미디어에 올릴게. 한국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야 해. 며칠 후 저와 마리암은 학교 앞에서 간단한 영상을 촬영했어요. 마리암은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리암 아일레입니다. 제 증조할아버지 타페스 아일레는 한국 전쟁에서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은 깨끗한 물이 필요해요. 영상을 찍은 후 지훈이 한국어 번역을 도왔고 제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제인은 자막을 추가해 한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공유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이 한국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고 주요 뉴스 채널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참전용사 유족회에서는 성명을 발표하며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훈은 매일 한국에서 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우리의 작은 영상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의 역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잊혀졌던 영웅의 이름이 되살아나고 그의 후손들에게 희망의 빛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물 공사가 시작된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코이카 팀이 대형 시추 장비를 가져왔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지켜보았어요. 지훈은 아이들에게 장비 작동 원리를 설명해주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들이 이 지하 50m까지 내려가 수맥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먼 곳까지 물을 길러갈 필요가 없게 될 겁니다. 첫날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시추 장비가 지면을 파고 들어갈 때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희망이 마을에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셋째 날 아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장에 도착한 지훈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젯밤 누군가 장비 부품을 훔쳐갔습니다. 펌프 모터와 발전기 부품이 사라졌어요. 마을 원로들이 급히 모여 회의를 했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임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파이프와 공구 대부분이 사라진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훈이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인근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우물 위치에 대해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물이 필요하다며 자신들의 마을 쪽에 우물을 파야 한다고 주장했죠. 왜 이 마을에만 우물을 파는 건가요? 우리도 물이 필요합니다. 이웃 마을 주민이 격렬하게 항의했어요. 갈등은 점점 커졌고 어느 날 밤에는 공사 현장에 누군가 불을 지르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지훈은 저에게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코이카 본부에서 안전 문제로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 중이래요. 모든 팀원들에게 일주일 내 철수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희망이 다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던 그때 마을에서 작은 비극이 일어났어요. 마리암의 제자인 8살 사라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심한 배탈이 났습니다. 그녀는 수업 중에 갑자기 쓰러졌고 급히 진료소로 데려왔어요. 선생님, 사라가 아파요. 물 때문이래요. 사라의 오빠 아벨이 울며 말했습니다. 진료소에서 사라를 치료하며 저는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도착할 줄 알았던 깨끗한 물이 이제 다시 멀어지고 있었죠. 그날 밤 텐트에서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마리암이 찾아와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절박한 상황을 한국에 알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마을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카메라에 대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마리암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자연스럽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면 돼요.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마을 상황을 알리는 겁니다. 마리암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어 보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페세 아일레의 증손녀 마리암 아일레입니다. 70년 전 이 마을의 청년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죠. 마리암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지금 그의 후손들은 깨끗한 물 한 잔 없이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학교보다 물을 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오염된 물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카메라 뒤에서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어요. 마리암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키려 했던 한국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실 수 있나요? 당신이 지킨 한국, 이제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나요? 영상을 찍은 후 지훈은 즉시 본부로 전송했어요. 저는 제인에게도 보내 자막을 추가하고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뜨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제인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클레어, 영상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어. 주요 뉴스 채널에서도 보도하기 시작했어. 그녀가 보내준 링크를 확인해보니 한국의 주요 방송사에서 마리암의 영상을 뉴스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잊혀진 영웅의 후손들이 보낸 SOS라는 제목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잊지 말자. 참전국 후손들을 도와야 한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기억하자와 같은 메시지들이었어요. 3일이 지나자 참전용사 유족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들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국회 보훈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어요. 코이카 본부, 외교부, 그리고 참전용사 유족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가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프로젝트 중단 결정이 철회됐어요.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외교부와 코이카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 소식에 마을 전체가 기쁨에 휩싸였어요.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종이로 만든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마을 최고령 원로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갔다는 말을 그 누구도 믿지 않았소. 허황된 이야기라고들 했지. 근데 그 나라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더이다. 7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의 힘이 이렇게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아침 일찍부터 마을은 분주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 방문단이 온다는 소식에 모두가 설레었어요. 학교 앞 마당은 깨끗이 청소되었고 아이들은 태극기와 에티오피아 국기를 그려 길가에 세웠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리암이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정오쯤 마을 입구에서 차량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코이카 로고가 그려진 차량 3대와 함께 에티오피아 정부 차량도 보였어요. 모두가 놀란 것은 마지막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전용사 유족회에서 오셨대요. 지훈이 귓속말로 전해주었어요. 비행기로 14시간을 날아오셨다고 합니다.
차에서 내린 한국인들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중년 남성 3명, 여성 2명, 그리고 노신사 2분이 계셨어요. 그중 한 노인분은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 90대로 보였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지훈이 경외의 눈길로 말했어요. 강원도 양구 전투 참전 생존자세요. 타페세 아일레 씨와 같은 전투에 참가하셨대요. 노인은 천천히 걸어와 마리암 앞에 서서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이 번역해 주었어요. 당신의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51년 9월 14일 양구 전투에서 당신의 할아버지가 이분을 지켜주셨다고 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여러 군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 타페세 아일레로 보이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분이 평생 이 사진을 간직하셨대요. 친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훈의 목소리가 감정에 떨렸습니다. 노인은 마리암의 손을 잡고 또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고맙다고요. 이제야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하십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공식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코이카 에티오피아 지부장이 마이크를 들고 발표했어요. 한국 외교부와 코이카는 이 지역 통합수자원 개발 사업 예산을 2배로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한 우물공사가 아닌 마을 전체의 물공급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서로를 껴안았어요. 아이들은 학교 마당을 뛰어다니며 종이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보훈처 대표가 나와 연설했어요. 우리는 70년 전 에티오피아의 젊은이들이 바친 희생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마을과 한국은 특별한 인연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행사는 계속되었고 공식적인 프로젝트 재개 서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마리암은 타페세 아일레의 후손 대표로 서명에 참여했어요. 그날 오후 학교 앞 부지에서는 첫 삽을 뜨는 의식이 열렸습니다. 참전용사 생존자와 마리암이 함께 첫 삽을 떴어요. 노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70년의 시간과 지구, 반대편의 거리를 넘어 기억의 끈이 두 나라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물 공사가 완료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학교 뒤편 언덕 위에 설치된 커다란 파란색 물탱크는 마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어요. 태양광 패널로 작동하는 펌프가 지하 50m에서 깨끗한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물길러 안 가도 돼요. 아벨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예정했던 단순한 우물 하나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위한 종합수자원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각 구역마다 급수소가 설치되었고 학교에는 위생시설도 마련되었어요. 마을 중심에는 특별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검은 대리석에는 타페세 아일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한글과 아마라어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젊은이가 한국을 지켰고 한국은 그의 마을을 지켰다. 학교는 한마이너스 에티오피아 평화의 학교로 공식 지정되었어요. 교실 2개가 추가되었고 도서관도 생겼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변화는 단순히 물과 학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희망이 싹텄고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물을 기반으로 작은 농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마리암을 찾아갔어요.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며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마리암은 미소를 지었어요. 클레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타페세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70년 만에 피어난 거죠. 방과 후 마리암은 아벨을 불렀어요. 아벨, 용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아벨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위험한 일에도 겁내지 않는 거요? 마리암은 미소 지었어요. 용기란 총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란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해내는 거야. 내가 지금처럼 웃는 게 내 증조할아버지가 바라던 미래였을 거야.
제가 WHO를 통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 5명의 학생들이 한국 유학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아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보건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제인과 함께 기억과 물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마을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우리는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잊혀진 영웅들 에티오피아 참전부대 이야기라는 특별전이 열려 있었어요. 우리는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닐지라도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전시관 벽면에 새겨진 문구를 읽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조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래를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타페세 아일레, 이름조차 생소했던 아프리카의 젊은 청년은 70해 전 낯선 나라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남긴 이름은 깨끗한 물이 흐르는 마을, 웃음소리 가득한 학교, 그리고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생명은 기억에서 태어나고 기억은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가장 강한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진정 자랑스러운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한국 전쟁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 줄로 한국의 위대함을 더 널리 알리게 될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